당장 사과해. 내가 후원금 가져간 거 맞지? 누명을 쓴 복지사 정하윤이 억울한 눈물을 흘린다. 5천만 원 후원금 실종. 조작된 증거.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초라한 노인이 말한다. 잠깐만요. 저는 바이오메드 회장 한민재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는데 정하윤 복지사는 내 예비 며느리입니다. 이제 내 며느리는 내가 지킨다. 정하윤,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하시죠? 벚꽃 아래 약속,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4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골목 깊숙한 곳에 기와집 한 채가 있습니다. 3대째 이어온 한의학 가문의 본가입니다. 대문 현판에는 계산당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한민재, 67세, 국내 2위 제약회사 바이오메드 회장입니다. 네이비 정장 차림, 어깨는 곧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등이 조금 굽어 보입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복을 입은 젊은 여성, 단정한 머리, 밝은 미소, 이름표에는 정하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마루 건너편에 청년이 서 있습니다. 한준서 32세, 민재의 외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단호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진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더듬습니다. 이름이 정하윤? 네. 나이는 29입니다. 직업은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입니다. 민재의 턱 근육이 경직됩니다. 다음 질문이 나오기까지 5초가 걸립니다. 집안은? 준서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하윤 씨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마당의 목련나무가 흔들립니다. 하얀 꽃잎 하나가 마루로 날아듭니다. 민재의 손에 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집도 없다는 얘기지? 은평구의 작은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민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집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알고 있습니다. 3대째 한의학을 이어온 가문이야. 내 증조할아버지는 조선 마지막 어이였고 할아버지는 이 집터를 지키며 한약방을 운영하셨어. 내 아버지인 나는 그걸 제약회사로 키웠고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키는 178cm, 곧은 자세입니다. 그런 집안에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라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바뀐 게 없어. 민재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웁니다. 가문의 무게는 여전하다. 책임도 의무도 자격도. 준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하윤 씨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 민재가 비웃듯 말합니다. 사랑으로 뭘 할 건데?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가문을 지켜주냐? 준서의 눈이 붉어집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행복해지셨습니까? 그 말이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민재는 입을 다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준서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집어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민재는 혼자 남습니다. 창밖이 어둡습니다. 마당에 초승달이 떠 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가장 아래 비밀 칸이 있습니다.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사진 한 장입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빛발에서 노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는 민재이고 22살 때의 모습입니다. 옆에 여자는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은희야.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985년 여름. 민재는 22살 의대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실습 중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박은희였습니다. 같은 나이의 간호사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여자였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었습니다. 민재 씨, 오늘 날씨 좋죠? 우리 옥상 가서 햇빛 쬐면서 김밥 먹어요. 은희는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었습니다. 환자가 욕을 해도 선배가 구박을 해도 은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환자분들은 아프시니까 그러시는 거고 선배들은 바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민재는 그런 은희에게 끌렸습니다. 인연을 만났습니다. 몰래였습니다. 집안에서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1987년 봄,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회장이던 아버지는 차를 마시다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누구냐? 박은희라는 여자입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안은? 시골 농사꾼 딸입니다. 학력은? 전문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 우리 집안은 3대째 한의학을 이어왔다. 내 할아버지는 조선의 어이였고 나는 이 가문을 지키고 있다. 너는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야. 그래도 간호사 며느리는 안 돼. 격이 맞지 않아. 문장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민재는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가문 사이에서 그는 가문을 택했습니다.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민재는 은희를 만났습니다. 한강 둔치였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무슨 말이에요, 민재 씨? 우리 헤어지자. 은희의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왜요? 집안에서 반대해. 나는 싸울 수 없어. 은희는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민재 씨가 행복하면 저는 괜찮아요. 은희야.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땐 꼭 지켜주세요, 제발.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재는 6개월 후 재벌가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3년 만에 파경이 났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민재는 홀로 아들 준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은희야.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 황 실장입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황 실장, 58세, 민재의 오른팔입니다. 바이오메드 인사 담당 상무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황 실장은 민재 맞은편에 앉습니다.
표정이 진지합니다. 도련님 일로 왔습니다. 준서가? 네, 도련님이 결혼하신다는 그 여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황 실장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정하윤, 29세.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3년 차입니다. 민재는 서류를 펼칩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셨고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황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배경이 없습니다. 인맥도 재산도 연줄도 없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덮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황 실장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 네, 도련님은 언젠가 회사를 이끄실 분입니다. 그분 옆에는 그에 맞는 분이 필요합니다. 사교계도 재계도 잘 아는 분이요. 황 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송혜민 양은 어떻습니까? 송 회장님 따님입니다. 미국 MBA 출신이고 현재 송앤송 그룹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안도 비슷하고. 그만. 민재가 손을 듭니다. 준서 마음은 이미 정해졌네. 하지만 회장님, 자네 말도 일리는 있네. 하지만 민재는 창밖을 봅니다. 초승달이 구름에 가려집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황 실장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방법?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말인가? 황 실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목소리를 낮춥니다. 일반 노인으로 변장하시고 그 여자가 일하는 복지관에 가보시는 겁니다. 민재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변장? 네, 그러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꾸미지 않은 진짜 모습을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황 실장이 계속 말합니다. 저도 40년을 회장님 옆에서 일했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가 도련님께 맞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제 말만으로는 회장님께서 확신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라는 거군. 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본성을 보시는 겁니다. 민재는 다시 서랍을 봅니다. 은희의 사진이 들어있는 서랍입니다. 그리고 준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는 하윤 씨를 사랑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황 실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민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옷이며 신분증이며. 고맙네. 황 실장은 일어서서 인사하고 나갑니다. 혼자 남은 민재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다시 보입니다. 은희야, 이번엔 제대로 봐야겠어. 내가 말했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켜주라고. 그의 목소리는 결연합니다. 3일 후인 4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민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40년 전 입었던 낡은 잠바입니다. 청바지도 꺼냅니다. 구멍난 운동화도 찾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하나씩 입습니다. 잠바는 때가 타서 검게 변했습니다. 청바지 무릎은 하얗게 닳았습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났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초라한 노인입니다. 민재는 천천히 등을 굽힙니다.
무릎도 약간 구부립니다. 걸음걸이도 바꿉니다. 느리고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모자를 씁니다. 검은색 빈 모자입니다. 깊숙이 눌렀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집니다. 다시 거울을 봅니다. 이제 한민재가 아닙니다.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좋아. 이제 진실을 보러 가자. 민재는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갑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만 외면합니다. 초라한 노인이니까요. 민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지하철이 도착합니다. 3호선 종로 3가행입니다. 민재가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아윤,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일까? 아니면, 하지만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터널로 들어갑니다. 어둠이 창을 덮습니다. 민재의 얼굴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멀리 종로의 한 복지관에서는 정아윤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4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2025년 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층 로비입니다. 민재는 천천히 유리문을 밉니다. 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로비는 넓습니다. 50평은 되어 보입니다. 왼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표, 건강정보, 나들이, 사진들이 빼곡합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습니다. 소파에서는 할아버지 셋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구석에서는 할머니들이 수다를 떱니다. 복도 쪽에서는 바둑 두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재는 구부정한 자세로 안내 데스크로 갑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데스크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25 정도로 보입니다.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민재가 데스크 앞에 섭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화면만 봅니다. 민재가 작게 기침을 합니다. 실례합니다. 그제야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낡은 잠바, 해진 청바지, 구멍난 운동화. 직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사무적입니다. 차갑습니다. 처음 오는데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분증 있으세요? 민재는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손이 떨리는 척합니다. 직원이 한숨을 쉽니다. 작지만 분명한 한숨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 있어요. 민재는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민재는 참습니다. 겨우 신분증을 꺼냅니다. 황 실장이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입니다. 이름은 한민수, 나이는 68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밀듯이 돌려줍니다. 저기 게시판 보시고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신청서는 저기 책상에 있어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게시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봅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게시판으로 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돈 없고 초라하면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게시판 앞에 섭니다. 프로그램표를 봅니다. 월요일 건강체조, 노래교실, 미술치료, 화요일 바둑교실, 원예치료, 영화감상, 수요일 한글교실, 요리교실, 문화나들이. 민재는 프로그램표를 보다가 멈춥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말벗 프로그램 담당 정하윤. 정하윤.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입니다. 민재는 신청서를 집어듭니다. 작성하려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 비명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듭니다. 무슨 일이야? 2층에서 들렸는데? 민재도 소리나는 쪽을 봅니다. 계단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장바구니가 뒹굴고 있습니다. 사과 몇 개가 계단을 굴러 내려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잡고 신음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1층 직원들이 계단 아래 모입니다. 내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119 불러야 하나?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냐? 책임 문제도 있고. 팀장님 부르자. 팀장님이 판단하셔야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분노 때문에 손이 떨립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사람이 다쳤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갈게요. 복도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비킵니다. 한 여성이 뛰어옵니다. 복지관 직원복을 입고 있습니다. 명찰에 정하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집니다. 저 여자가. 하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계단을 올라갑니다. 슬리퍼가 벗겨질 뻔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지에 먼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하지만 침착합니다. 허리를. 다른 데는요? 머리는 안 부딪히셨죠? 하윤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할아버지 뒤통수를 확인합니다. 피는 없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정상입니다. 동공 반응도 괜찮습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가셔야 해요. 하윤이 고개를 돌립니다. 아래층을 향해 말합니다. 김대리님,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하지만 김대리는 망설입니다. 그게 119를 부르면 사고 보고를 해야 해서.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하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화가 난 목소리입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불러주세요. 김대리가 황급히 전화기를 듭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하윤 복지사. 하윤이 고개를 듭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복도에 서 있습니다. 팀장입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화가 난 얼굴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시 프로그램 시작이라고요. 팀장님, 지금 할아버지가 다치셨어요. 그건 안내 데스크에서 처리할 일이잖아요. 당신은 프로그램 진행해야죠. 프로그램은 잠깐 미뤄도 돼요. 하지만 사람은 기다릴 수 없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팀장이 계단을 내려옵니다. 하윤 앞에 섭니다. 정복지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하윤이 고개를 듭니다. 팀장을 똑바로 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팀장님. 그 순간입니다. 민재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저 말은 40년 전이 떠오릅니다.
1985년 여름 병원 복도. 환자 한 명이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서였습니다. 민재가 당황해서 서 있을 때 한 간호사가 뛰어갔습니다. 박은희였습니다. 수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박 간호사, 지금 퇴근 시간이야. 다음 조가 처리할 거야.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퇴근 시간이 아니라 환자가 먼저예요. 선생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용기입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하윤은 다시 할아버지에게 집중합니다. 팀장을 무시합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할아버지 옷에서 핸드폰을 찾습니다. 보호자 번호를 찾습니다. 딸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따님이시죠? 저는 시립노인복지관 정하윤 복지사예요. 아버님이 복지관에서 넘어지셨어요. 119가 오고 있으니까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목소리가 침착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할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따님이 병원에서 만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참 고맙네. 5분 후 구급대원이 도착합니다. 하윤은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2층 계단 중간쯤에서 넘어지셨어요. 허리 부분 통증 호소하시고요. 의식은 명료하세요. 다른 외상은 없어 보여요. 보호자는 따님께 연락드렸어요. 병원에서 만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깁니다. 하윤은 끝까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요.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빨리 나으세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구급차 문이 닫힙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구급차가 떠납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유니폼도 더러워졌습니다. 슬리퍼도 한쪽이 벗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웃습니다. 안도의 미소입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가슴이 뜁니다. 뜨겁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구나. 하윤이 복지관 안으로 들어옵니다. 팀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붉습니다. 정 복지사, 내 사무실로 와요. 네, 팀장님. 하윤이 팀장을 따라갑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동정하는 눈빛입니다. 민재는 복도 구석에 앉습니다. 팀장 사무실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무실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립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팀장의 목소리입니다. 2층 어르신들이 1시간이나 기다리셨어요. 미술치료 프로그램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다치셔서. 그건 안내 데스크 일이에요. 당신 일이 아니라고. 사람이 다쳤는데 직원 구분이 어디 있어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해. 민재는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저런 인간이 팀장이라니. 10분 후 하윤이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습니다. 곧게 들고 걷습니다. 민재는 하윤을 지켜봅니다. 하윤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민재는 기다립니다. 5분 후 하윤이 나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유니폼도 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업무를 위한 미소입니다. 민재는 감탄합니다. 저렇게 혼나고도 웃을 수 있다니. 하윤이 로비로 옵니다. 게시판 앞에 섭니다.
프로그램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실례합니다. 하윤이 돌아봅니다. 민재를 보니 초라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하윤의 표정은 밝습니다.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방금 전 팀장에게 혼난 사람 같지 않습니다. 말벗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 말벗 프로그램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하윤이 책상으로 갑니다. 신청서를 꺼냅니다. 민재에게 건넵니다. 여기 작성해 주세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적으시면 돼요. 민재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하윤이 알아챕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재는 천천히 씁니다. 떨리는 글씨로 씁니다. 이름 한민수, 나이 68세, 주소 종로구 부암동. 하윤이 신청서를 받습니다. 확인합니다. 한민수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절반은 연기입니다. 절반은 진심입니다. 외로우시겠어요. 하윤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동정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오시면 친구들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하윤이 웃습니다. 민재는 그 미소를 봅니다. 은희와 똑같은 미소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제가 어르신 담당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복지관을 나옵니다. 밖은 따뜻합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민재는 벤치에 앉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저녁 8시 종로 한옥본가. 민재는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희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은희야,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를 봤어. 정하윤이라고. 복지사야. 사진 속 은희는 웃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너랑 똑같더라.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 팀장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어. 지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고. 내가 했던 그 말을.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나는 반대했어. 집안이 변변찮다고. 배경이 없다고. 근데 민재는 사진을 만집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내가 생각나더라. 가난해도 따뜻했던 너.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던 너. 문득 준서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저는 하윤 씨를 사랑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듭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보름달입니다. 은희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의 행복을 막을 권리가 내게 있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압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정하윤이라는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아들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야겠어. 민재는 결심합니다. 목요일 말벗 프로그램에 가기로.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정하윤이 정말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일 뿐인지. 민재는 서랍을 엽니다. 은희의 사진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사진을 꺼냅니다.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5살 때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순 없어.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후회하지 않으니까. 민재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갈등이 커집니다. 이성은 여전히 반대합니다. 집안, 체면, 격식. 하지만 감정은 끌립니다. 따뜻함, 진심, 용기. 두 마음 사이에서 민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압니다. 목요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2025년 4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50분. 민재는 다시 복지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낡은 잠바를 입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습니다. 등을 구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지난번과 달리 긴장됩니다. 오늘은 단둘이 마주 앉는다. 더 깊이 봐야 한다. 유리문을 밉니다. 로비는 여전히 북적입니다. 어르신들이 웃고 떠듭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칩니다. 지난번 그 직원이 없어 다행입니다. 복도를 따라 걷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잠시 멈춥니다. 지난 월요일 할아버지가 쓰러졌던 자리입니다. 하윤이 무릎 꿇고 있던 자리입니다. 민재는 그 자리를 오래 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2층에 도착합니다. 복도 끝에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문 앞에 섭니다.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하윤의 목소리입니다. 문을 엽니다. 작은 방입니다. 4평 정도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입니다. 하윤이 앉아 있습니다. 민재를 보고 웃습니다. 한민수 어르신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민재는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책상 너비는 80cm 정도입니다. 가깝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눈은 초승달 모양입니다. 웃을 때 더 그렇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어르신 이야기 듣는 시간이에요. 하윤이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듭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월요일 이후로 처음 뵙네요. 잘 지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떨립니다. 연기입니다.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외로우시겠어요. 하윤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신데요? 결혼한다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순간 하윤의 손이 멈춥니다. 펜이 종이 위에 멈춥니다. 1초, 2초. 하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민재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하윤은 곧 미소를 되찾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민재는 준비한 대사를 꺼냅니다. 집안이 변변찮답니다. 부모도 없고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더군요. 하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갑니다. 주먹을 쥡니다. 민재는 봅니다. 모든 것을 봅니다. 아프구나. 저 말이 아프구나.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고개를 듭니다. 어르신. 하윤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요즘은 집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어디서 태어났는지보다. 민재는 하윤을 똑바로 봅니다. 하윤도 민재를 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가난하게 자랐다면요. 민재가 계속 묻습니다. 시험합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더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대단하다고? 네, 힘든 환경에서도 올곧게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재는 압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윤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사실은 하윤이 말을 잇습니다. 저도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민재의 눈이 커집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죠. 하윤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청소 일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들어오셨죠. 주말도 없었어요. 민재는 숨을 죽입니다. 학교 갈 때 친구들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잡고 갔죠.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선생님이 면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 안 갔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민재의 가슴이 아픕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겨우 다녔어요. 아르바이트 3개 했어요. 편의점, 식당, 과외. 잠은 하루에 4시간 잤어요. 하윤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여러 번. 그리고 다시 민재를 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윤이 미소를 짓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셨으니까요. 하늘에서. 민재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로 결정된다고. 하윤이 노트에 뭔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 민재에게 건넵니다. 어르신, 아드님을 믿어주세요. 그분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하윤. 민재는 종이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예상치 못한 진실. 하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수첩입니다. 표지에 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하윤이 수첩을 건넵니다. 민재가 받아듭니다.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복지관 24시간 상담 전화 02-123-4567. 그 아래 하윤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하윤 드림. 민재는 그 글씨를 오래 봅니다. 우리가 있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외로우실 때 전화하세요. 밤에도 괜찮아요. 누군가는 받으니까요. 하윤이 웃습니다. 민재는 수첩을 꼭 쥡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상담이 끝납니다. 민재는 일어섭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문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로비를 지나칩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민재는 벤치에 앉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40년 전이 떠오릅니다. 은희도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민재 씨,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민재는 수첩을 가슴에 댑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재계의 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교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리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흔들립니다. 저녁 9시 종로 한옥본가. 민재는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민재는 서랍을 엽니다. 은희의 사진을 꺼냅니다. 은희야, 오늘 또 만났어. 정아윤이라는 아이를.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 부모님 없이 자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더라. 오히려 감사하더라. 그게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너도 그랬잖아.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았지.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지. 눈물이 맺힙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걸까? 민재는 수첩을 듭니다. 이 아이는 혼자인 사람에게 우리가 있다고 말해줘.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줘. 24시간 연락하라고. 한숨을 쉽니다. 이런 사람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만약 준서가 나중에 후회하면? 만약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면? 민재는 고민합니다. 오래도록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압박 앞에서도 진심을 지키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민재는 수첩을 서랍에 넣습니다. 은희의 사진 옆에 넣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놓입니다. 40년 전의 사랑과 지금의 시험이 나란히 놓입니다. 민재는 불을 끕니다. 어둠이 방을 채웁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싸웁니다. 과거와 현재가 부딪힙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입니다. 민재는 압니다. 다음 시험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준서의 미래를,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정하윤의 운명을. 밤은 깊어갑니다. 종로의 달은 밝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더 어둡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곧, 아주 곧. 2025년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민재는 황 실장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회장님, 오늘 복지관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큰일이 터질 겁니다. 가셔서 직접 보십시오. 황 실장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차갑습니다. 민재는 불안합니다. 자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진실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민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습니다. 낡은 잠바에 해진 청바지와 모자. 30분 후 복지관에 도착합니다. 로비가 술렁입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군거립니다. 큰일 났대요. 후원금이 없어졌다던데? 진짜요? 얼마나? 5천만 원이래요. 민재는 구석으로 갑니다. 기둥 뒤에 섭니다. 관장실 문이 열립니다. 관장이 나옵니다. 60대 남자, 얼굴이 붉습니다. 전 직원 모여. 직원들이 관장실 앞으로 모입니다. 하윤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오늘 아침 금고를 열었는데 돈이 없어졌습니다. 후원금 5천만 원입니다. 관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금고를 연 사람이. 관장이 하윤을 봅니다. 정하윤 복지사입니다. 순간 모두가 하윤을 봅니다. 하윤의 눈이 커집니다. 네,
저요? CCTV에 다 나왔어요. 회계 담당 박 대리가 태블릿을 듭니다. 화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하윤이 보입니다. 금고 앞에 서서 금고를 엽니다. 저는 프로그램 재료비 50만 원만 꺼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증거 있어요? 관장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CCTV에 다 나와 있을 텐데요. 그게 문제예요. 박 대리가 화면을 돌립니다. 정 선생님이 나가신 후 30분 뒤부터 CCTV가 고장났어요.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럴 리가. 제가 나갈 때는 멀쩡했는데 민재는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누가 꾸민 거다. 황 실장, 내가 한 짓이지? 바로 그때입니다. 복지관 입구가 열립니다. 황 실장이 들어옵니다. 깔끔한 정장에 가죽 구두와 명품 시계. 안녕하십니까? 황 실장이 관장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바이오메드 황 상무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복지관 후원을 검토 중이셔서 방문했습니다. 관장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 바이오메드.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황 실장의 눈은 하윤을 향합니다.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네요. 무슨 일입니까? 아, 그게 관장이 난처해합니다. 황 실장이 상황을 듣습니다. 후원금 실종, 마지막 사용자, CCTV 고장. 그것 참 큰일이네요. 황 실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복지관 이미지에 안 좋겠습니다. 후원자들이 알면 그러게요. 빨리 책임자를 명확히 하셔야겠습니다. 황 실장의 목소리에 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를 연 사람이 정하윤 복지사라면서요? 그럼 잠깐만요. 하윤이 소리칩니다. 저는 50만 원만 꺼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황 실장이 차갑게 묻습니다. CCTV가 고장났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CCTV 고장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누군가 일부러 고장낸 거예요. 누가요? 증거 있어요? 황 실장이 비웃듯 말합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기둥 뒤에서 나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관장실 앞에 도착합니다. 모두가 돌아봅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관장이 묻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황 실장을 봅니다. 황 실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회장님? 순간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회장님? 관장이 되묻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모자를 벗습니다. 얼굴이 드러납니다. 구부렸던 등을 펴니다. 키가 커 보입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한민재입니다. 바이오메드 회장. 관장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하윤도 놀란 눈으로 민재를 봅니다. 민수 할아버지. 민재는 하윤을 봅니다. 잠깐 미안한 눈빛입니다. 그리고 다시 황 실장을 봅니다. 황 실장, 자네 여기 왜 왔나? 그게 후원건으로. 후원? 민재가 한 걸음 다가갑니다. 우연히 오늘? 사건이 터진 오늘? 황 실장이 뒤로 물러납니다. 자네가 꾸민 거지? 무슨 말씀을? CCTV 고장, 회계 담당 매수, 다 자네 짓이지? 황 실장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증거 있습니까? 지금 확인하지. 민재가 전화기를 꺼냅니다. 누군가에게 겁니다. 이 전무 바로 복지관으로 와. CCTV 전문가 데리고 30분 안에 전화를 끊습니다.
관장에게 말합니다. 관장님,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관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실의 순간 30분 후 CCTV 전문가가 도착합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지켜봅니다. 황 실장은 구석에 서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20분 후 복구 완료했습니다. 전문가가 말합니다. 모니터가 켜집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하윤이 금고에서 나옵니다. 3시 35분 복도가 비어 있습니다. 3시 40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회계 담당입니다. 금고로 가서 문을 엽니다. 돈을 꺼내어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CCTV를 봅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서 CCTV를 만집니다. 화면이 꺼집니다. 저 사람이 관장이 중얼거립니다. 회계 담당 김 씨, 민재가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더 조사할 수 있나? 네, 회계 담당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확인하면 됩니다. 1시간 후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3일 전 황 실장이 회계 담당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후원금 일 처리하고 1,000만 원은 너 가져. 증거가 확실합니다. 민재가 황 실장에게 다가갑니다. 왜 그랬나? 목소리가 낮고 차갑습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고 물었어. 도련님이 재벌가와 결혼하셔야 회사에 도움이. 회사?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회사가 사람보다 중요한가? 송앤송 그룹과 합병하면 우리 지위가. 지위? 자네 지위? 민재가 황 실장의 멱살을 잡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40년을. 회장님, 사람 하나 없는 죄로 몰아서 뭘 얻으려고.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당장 사표 내. 법적 책임도 물을 거야. 민재가 황 실장을 밀칩니다. 황 실장이 비틀거립니다. 40년 정이 있으면. 정? 자네가 정을 말해. 민재가 소리칩니다. 당장 꺼져. 황 실장은 비틀비틀 복지관을 나갑니다. 로비가 조용합니다. 민재는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갑니다. 하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하윤 복지사님, 민재가 조용히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하윤이 고개를 듭니다. 민재를 봅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제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순간 하윤의 눈이 커집니다. 준서 씨, 아버님? 네. 민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당신의 배경을 문제 삼았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일주일간 당신을 봤습니다. 3번, 당신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은 4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40년 전 제 첫사랑입니다. 박은희 간호사였습니다. 민재가 창밖을 봅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처럼.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목소리가 잠깁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재가 하윤을 봅니다. 이번엔 지키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사랑을, 그리고 당신을.
하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의심했던 것과 시험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민재가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하윤이 황급히 민재를 일으킵니다.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윤이 미소를 짓습니다. 눈물 범벅이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당신은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민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관장도 박수를 칩니다. 어르신들도 박수를 칩니다.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민재는 하윤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하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민재도 웁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우는 날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종로 한옥 본가입니다. 마당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오래된 벚나무 한 그루가 마당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심은 나무입니다. 60년이 넘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가득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립니다. 마루에도 돌길에도 연못에도 꽃잎이 떨어집니다. 민재는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입니다. 4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옆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은희의 사진입니다. 22살 때의 모습입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웃고 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오래 봅니다. 은희야, 오늘이야. 오늘 우리 며느리가 온다.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처럼 따뜻한 아이야. 너처럼 강한 아이고. 벚꽃잎 하나가 액자 위에 떨어집니다. 민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이번엔 지켰어, 은희야. 약속 지켰어.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40년 늦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했어.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민재는 마당을 봅니다. 벚꽃이 흔들립니다. 햇살이 꽃잎 사이로 스며듭니다. 반짝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까? 40년 전 일을.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압니다. 은이라면 웃으며 말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이제라도 잘하시면 되죠. 민재는 미소를 짓습니다. 대문이 열립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둘입니다. 준서와 하윤입니다. 준서는 검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윤은 연두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봄 같은 색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집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준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왔구나. 민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윤이 깊이 절을 합니다. 아버님, 정하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긴장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마루를 내려옵니다. 하윤 앞에 섭니다. 하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민재가 하윤의 손을 잡습니다. 고개 드세요. 하윤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민재와 눈이 마주칩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아니에요. 아니야, 힘들었을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네, 가족입니다. 민재가 하윤을 안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점점 편안해집니다. 하윤도 민재를 안습니다.
5살 이후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준서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안고 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집니다. 분홍빛 눈처럼 떨어집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손 위에 쌓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습니다. 민재는 마루로 두 사람을 안내합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민재가 은희의 사진을 집어듭니다. 이분이 제 첫사랑입니다. 박은희, 하윤이 사진을 봅니다. 아름다우세요. 그래요, 마음도 아름다웠어요. 민재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간호사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준서가 아버지를 봅니다. 그때 저는 겁쟁이였어요. 싸우지 못했어요. 그냥 포기했죠. 민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죠. 아버지, 평생 후회했어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왜 지키지 못했을까? 민재가 하윤을 봅니다. 그런데 하윤 씨를 만났어요. 은희와 똑같더군요. 따뜻하고 강하고 진심이 있고. 하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엔 또 반대했어요. 배경이 없다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민재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였죠. 4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직접 확인했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민재가 하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하윤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로 결정된다고. 하윤 씨가 말했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민재도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줘서,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서. 세 사람이 다시 앉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집니다. 저녁 7시입니다. 마당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간단한 음식들입니다. 민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떡, 과일, 차. 정성이 가득합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민재가 차를 따르며 말합니다. 결혼식은 언제 할 겁니까? 다음 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서가 대답합니다. 좋아요. 작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하윤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준서 씨가 좋다는 대로요. 하윤이 수줍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하윤 씨 의견이 중요해요. 민재가 웃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젠 당신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준서와 하윤이 서로를 봅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윤 씨. 네, 아버님. 결혼 후에도 복지관 일 계속하세요. 네. 하윤이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게 우리 가문의 자랑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우리는 응원할게요. 하윤의 눈에 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민재가 하윤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줘서, 준서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민재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저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의심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하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하윤 씨. 그리고 사실은. 하윤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 일주일이 좋았어요. 한민수 할아버지로 만났을 때가. 민재가 놀랍니다.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윤이 민재를 똑바로 봅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진짜 따뜻한 분이시구나. 민재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우는 한 주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밤 9시입니다. 하윤과 준서가 돌아갑니다. 민재는 대문까지 배웅합니다. 조심히 가요. 네, 아버지. 하윤 씨, 다음 주에 또 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네, 아버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따뜻합니다. 민재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여전히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재는 마루에 앉습니다. 은희의 사진을 다시 집어듭니다. 은희야, 봤어? 우리 며느리. 바람이 붑니다. 예쁘지? 착하지? 너처럼. 벚꽃잎이 하나 떨어집니다. 사진 위에 떨어집니다. 민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고마워, 은희야. 기다려줘서. 목소리가 잠깁니다. 4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집니다. 이제야 알았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민재는 사진을 가슴에 댑니다.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내가 잘할 수 있게. 별이 빛납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반짝입니다. 민재는 한참을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의 시작. 바람이 또 붑니다. 벚꽃잎이 마당 가득 떨어집니다. 분홍빛 융단 같습니다. 민재는 그 위를 천천히 걷습니다. 꽃잎을 밟으며 걷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연못에 도착합니다. 물에 달이 비칩니다. 벚꽃잎도 떠 있습니다. 민재는 연못가에 앉습니다. 물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67세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많지만 평온합니다. 이제야 평화롭구나. 민재는 처음으로 압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준서와 하윤의 결혼식입니다. 작은 예식장입니다. 50명만 초대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복지관 어르신들도 왔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시집가네. 이뻐 죽겠네.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민재는 단상에 섭니다. 신랑 아버지로서 인사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만 쫓았죠. 하객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민재가 하윤을 봅니다.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새롭게 살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족으로. 민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박수가 더 커집니다. 식이 끝나고 민재는 밖으로 나옵니다. 5월의 하늘이 맑습니다. 준서와 하윤이 나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입니다. 아버지, 사진 찍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섭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듭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집니다. 민재는 생각합니다. 은희야 봐. 우리 가족이야. 새로운 가족.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민재는 웃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